안녕하십니까. 코인 시황에 따른 매매 전략을 쉽게 알려주는 채널 코인나우입니다. 코인은 현재 저항 구간이라 했던 112K를 뚫고 114K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110K를 뚫고 120K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해당 구간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져다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저항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도미넌스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올라와 주면서 솔라나 이더리움 모두 다시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 조정이 나오면서 메이저 제외하고 크게 빠진 알트코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는 알트코인들 몇 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향후 시장 전망, 어떠한 이슈들이 시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어떤 걸 유의 깊게 봐야 하는 상황인지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저 알트 매매 전략, 세 번째, 눈여겨보는 알트코인 세 가지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정부 셧다운 이슈로 시장이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금 올라왔는데, 저번 주에는 셧다운 확률을 굉장히 크게 봤었어요. 시장에서는 74%까지도 높게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5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것만 잘 넘어간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다시금 최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최근 AI가 고평가니 시장의 역사적 고점이니 뭐니 해도 시장은 강세를 유지하면서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버블의 중간쯤에 와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7분 능선은 넘겼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자? 이런 상승 구간이 있을 때까지는 즐기자. 단기적으로 하락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최소 연말까지는 좋은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세 얘기도 하고 있고 미증시는 정부 폐쇄 우려에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뉴스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뉴스들도 있고, 셧다운 우려에도 엔비디아 반등해서 나스닥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화요일 셧다운 방지 법안 재투표 예정되어 있고, 노동통계국 셧다운 시 고용지표 발표 중단,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뉴스들보다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어때요? 시장 반응을 보니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이 된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하락파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 수 있다 라는 거는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때는 뭐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기회로 접근을 해야 한다. 전 영상에 보시면 셧다운 이후에 한 달간은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이전보다 더 높은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셧다운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롱포지션 비중 베팅을 과감하게 도전할 생각입니다. 넘어가서 일본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60%, 국채금리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일본도 지금 버티다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수록 엔캐리 우려가 다시금 재점화될 수 있어요. 이전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글로벌 자산 시장에 강한 하락이 왔었는데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장과 그때의 시장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지금 시장을 상승하는 추세를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만들 수 있는 악재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고 엔캐리든 셧다운이든
그런 악재들로 시장이 이렇게 단기간 강하게 하락한다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기회로 보고 오히려 매수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 모습이 어떠냐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요, 시장이 계속 상승해요. 계속 상승하는 와중에 뭐가 있다? 불안함이 스며들어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불안불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시장에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강한 하락이 오면 뭐다? 그때는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하면 된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 거라는 흐름은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보다는 비트코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뉴스들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폴 애트킨스가 가상자산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기자들이랑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뉴스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뭐 RWA나 뭐 ETF 관련해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관련해서 그런 코인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9월마다 하락이 나왔고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9월에는 저점이 형성되었다 이유로 상승 구간이 나와졌다. 이거는 그냥 뭐 통계적인 것일 뿐이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약간 9월에 하락하면서 이렇게 공포 구간으로 접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 그런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를 맹신하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무조건 상승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통계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코인 매매를 혼자 하는데 어렵다, 혹은 물린 코인이 많은데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메인에 보시면 실시간 무료 관전방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혹은 동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올려두었으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내용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 절대 아니고 돈 내는 거 없으니 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 체크하셔도 상관없어요. 관점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진행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롱이랑 숏이랑 모두 진입을 합니다. 하락장이라고 해서 손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도 내고 있으니 추천 알트코인이나 물린 코인들 AS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편하게 신청 주시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주말에 아주 쉽게 올려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봤던 부분을 또 강한 상승으로 올려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저는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오름숏 관점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해보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아직도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정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나스닥 본장이죠, 정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나온 위켄드 상승이기 때문에 강한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막말로 이렇게 다 상승을 걷어내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쉽게 올린 만큼 내려올 때도 좀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스를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로스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할 것 같고, 제 관점대로 보자면 저는 이 118K 되는 구간을 뛰어넘고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혹은 이 구간에서 지지해서 다시 올려다 주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오름숏 관점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 마지노선은 이 구간이에요.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의 상승 마지노선이고 다시 내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서
이 구간을 뚫어내고 상승 추세로 돌려 나간다면은 그때는 관점을 바꿔가지고 롱 진입을 고려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오름쪽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숏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롱 자리를 주면은 매수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름숏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수 받아보기 좋은 위치가 오면은 저도 매수로 대응할 생각이에요. 정리하면 시장은 아직 찐반이 나왔다, 상승 추세로 돌렸다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구간으로 다시금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17K, 118K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롱 포지션을 고려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뛰어넘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이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로스를 손절을 짧게 잡고 숏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다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선물보다 현물로 이렇게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 비트코인이 약간의 상승이 나올 때 알트코인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온 만큼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횡보나 약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뭐 횡보하든 조정이 나오든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가 되는 흐름일 것 같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아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들어간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분할 입절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을 좀 더 길게 보면 더 좋은 자리가 올 거라고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다시금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 포인트를 더 아래에서, 그때는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해 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현물로 담아 들어갔고 지금은 수익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챙겨가면서 대응할 예정이고요. 관점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기에도 애매한 구간이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여져서, 왜냐면은 단기간에 10% 정도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제가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괜찮은 자리가 왔다라고 보여지면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눈여겨보는 알트코인 3가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로 수위가 있어요. 최근에 비들패드에서 모멘텀이라는 코인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코인이냐면 수위 기반의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최근 수위 기반 프로젝트들이 굵직한 애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름처럼 그런 모멘텀을 달고 수위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추세적으로도 추세 하단에 있고 매수해보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여러 수익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뭐 트위터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수위가 좀 넥스트 솔라나 느낌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전혀 나쁜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수위 쪽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프로젝트들이 준비 중이고 곧 세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수위도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스토리 프로토콜 IP입니다. 티커는 IP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스토리로 유명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들 위에서부터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은 그냥 마켓 메이커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얘가 막말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수위가 지금 토큰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백 공시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에서는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매수를 해 들어간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담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열어두고서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가장 유리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직접적인 호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비트코인 하락에 더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스토리 코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수위처럼 지금 뭐 트위터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좋은 말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심을 높게 받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토리 코인은 이 6불 근처에서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이 상승에 다 팔고 나왔었는데 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작은 호재가 나와도 큰 폭의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토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싶은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눈여겨보시라, 뭐 이런 구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이토가 뭐 차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호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스테이킹 관련 보상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카이토 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 카이토 코인을 들고 있음으로써 다양한 토큰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카이토를 구매하고 싶어서, 너나 할 거 없이 구매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다. 이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쭉쭉 빠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다. 저도 이거 만약에 진짜 미친 척하고 1달러까지 빼면은 저는 여기서 현물 다 끌어서 매수한 뒤에 스테이킹 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구간들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채널에 이렇게 알트코인을 푸시한 적이 처음인데 가끔 이런 알트코인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점방에서는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다뤄주고 있고, 뭐 뉴스라던가 크립토 전반적인 내용을, 그래서 오늘 알아본 내용은 향후 시장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다만 비트코인은 상승 마지노선이 118K 정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 매매 전략 현물로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10%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에 들어가기 좋은 시점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 구간이 나와서 좋은 자리가 오면은 이때는 영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눈여겨보이는 알트코인 3가지 말씀드렸죠. 스토리 프로토콜, 수이, 그리고 카이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코인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